2026년. 네, 바로 2년 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달러 시대 끝났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달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쫙 찢어지는 이른바 화폐의 대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세력이 지금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거죠. 자, 왼쪽을 보시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 바로 금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온 브릭스 연합이 있고요. 오른쪽엔 가장 미래적인 무기죠. 디지털 달러라는 최첨단 칼을 빼든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세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026년을 위한 승리 전략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가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달러가 망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느리고 구조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먼저 도전자, 브릭스가 꺼내든 카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들의 무기는 바로 황금 방패입니다. 브릭스의 핵심 무기는 더 유닛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걸 무슨 새로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더 유닛은 우리가 마트 가서 쓰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국가들끼리 서로 물건 사고 팔 때 그 대금을 치르는 일종의 국제 무역 전용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유닛의 정체가 확 드러나죠. 가치의 무려 40%가 실물 금에 딱 묶여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금일까요? 간단합니다. 브릭스 국가들 얘네 서로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으니까 야, 이것만큼은 진짜지?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금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신뢰의 최후 보루인 셈이죠. 나머지 60%는 뭐 위안화나 루블화 같은 자기들 돈을 섞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뭐 거의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금을 아예 밖으로 팔지를 않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금값을 쥐락펴락하는 런던이랑 뉴욕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뺏어오려고 자체 거래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확보하고 그 자산 가격까지 자기들이 정하겠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계획이죠. 하지만 이 계획 솔직히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인도랑 중국 국경에서 서로 총 겨누고 있는 사이인데 무슨 완벽한 통화 동맹이 되겠어요? 그리고 금에 기반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경제 성장을 막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야, 너네 그거 쓰면 관세 폭탄 맞을 줄 알아. 이 한마디에 사실 버티기 힘들 겁니다. 자, 브릭스가 이렇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인 금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럼 챔피언 미국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참만해요. 미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 즉 미래의 금융으로 카운터펀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로 맞불을 놓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의 선택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미국의 전략을 전부 보여줍니다. 미국은요, 정부가 모든 국민의 돈 쓰는 걸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감시사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길을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 대신 민간 기업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싹 끌어들여서 이건 사실상의 공식 디지털 달러로 키우는, 와, 진짜 영리한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 전략의 법적인 뒷받침이 바로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겁니다. 이름 한번 기가 막히죠? 아주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심사를 해서 너희 회사는 믿을 만하네. 디지털 달러 발행 자격증 줄게 하고 일종의 라이선스를 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이 왜 천재적이냐면요. 이걸 21세기의 유로달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런던에서 탄생한 유로달러가 달러의 힘을 전 세계로 퍼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공인한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곳, 특히 웹 3.0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세상 구석구석에 달러를 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을 내세운 브릭스, 그리고 디지털 달러로 반격하는 미국. 이 거대한 전쟁이 그냥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시죠?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 한국 투자자들의 지갑 속입니다. 이 숫자 그냥 보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말에 예측되는 원달러 환율 1,453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화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우리 돈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중국하고 수출 경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인구는 늙어가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요. 결론은 뭐냐?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년 내 자산의 해외 구매력이 깎여나가는 걸 구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외적인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바로 삼성 벨트입니다. 삼성이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 지역 부동산만큼은 전국적인 침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6년을 위해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해답으로 듀얼 레일 플레이북, 그러니까 두 개의 철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철학은 이겁니다. 브릭스가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이걸 맞추는데 돈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 대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분열된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내 포트폴리오 안에 건설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듀얼 레일 플레이북. 먼저 방어의 철로부터 보시죠. 브릭스 덕분에 가치가 오를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특히 KRX 금 시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은 공격의 철로, 미국의 디지털 혁신에 올라타는 겁니다. 첫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고금리 달러 예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 성장주 ETF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 자산은 딱 한 군데, 유일한 희망인 삼성벨트 부동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딱 4가지 행동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비중을 줄여라. 둘째, 세금 없는 KRX에서 금을 사라. 셋째, 2027년이면 닫힐지 모르는 이 비과세 혜택의 문. 그 전에 디지털 달러 이자를 챙겨라. 마지막, 국내 투자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삼성벨트만 봐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이제 2개의 길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느 한쪽에만 위태롭게 서 있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분열의 틈 사이에서 양쪽의 과실을 모두 따먹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